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은 제일 초기 화면에 저 꼭대기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통합 문서 1 하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 그래요. 여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요 클릭하시는 건 아시죠? 창 조절 단추. 이제 이건 누르지 마세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여기를 마우스로 당기셔도 돼요. 이 작업 표시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왼쪽에다 끌고 가면 왼쪽의 절반, 얘를 끌어다가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오른쪽 절반, 엑셀 반, 컴퓨터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실행해서 인터넷 이렇게 끌고 가면 인터넷 창 반, 엑셀 반.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얘를 끌어다가 천장에 갖다 붙이면 전체 크기로 다시 바뀌고요. 얘를 끌어다가 천장에 갖다 붙이면 전체 크기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거 창 조절 단추 누르는 건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라는 메뉴서부터 시작해서 복이라는 메뉴까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요? 예. 잠깐만요. 제가 하나 빼놓고 보여드릴게요. 예. 자,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복이라는 메뉴까지 가는데, 파일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위에서 아래로 메뉴가 펼쳐져 있어요. 기본적인 메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뉴는 폴 다운 메뉴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죠. 그 다음 홈서부터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하나 빠져 있거든요. 개발 도구라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개발 도구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테고요. 여기 있는 메뉴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뭐가 이렇게 길게 펼쳐지죠. 옆으로.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제가 홈 메뉴, 홈 탭, 홈 메뉴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홈 메뉴 탭. 이게 홈 탭이라 그래요. 삽입 탭. 홈 탭에 가시면 글꼴 그룹이라고 아래쪽에 명칭들이 있을 겁니다. 글꼴 그룹에 가시면 글꼴의 형태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맞춤 그룹에 가면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아이콘들이. 스타일 그룹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삽입 탭에 가서 링크 그룹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급하면 제가 삽입에 가서 여기 있는 개체를 클릭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텍스트 그룹을 표현하지 않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메뉴들을 많이 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 메뉴가 더 있다 그랬죠?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파일 메뉴 클릭. 아래쪽에 밑에서 두 번째 옵션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옵션 중에 보면 이쪽에 리본 사용자 지정 있어요? 아까 그게 리본 메뉴라 그랬잖아요. 리본 메뉴. 근데 리본 메뉴 중에 이쪽 개발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비어 있을 겁니다. 해제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개발 도구가 해제되어 있으니까 개발 도구를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또 뜰 겁니다. 물론 시험장에는 개발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커말 자격증 1회 시험할 때, 1회 실시했을 때 합격한 사람이라 요즘 분위기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환경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시험 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간혹 이제 참관을 하기도 하는데, 예. 우리 애한테 물어봤더니, 야, 개발 도구 너 이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있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를 굳이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강의실은 개발 도구가 기본적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필요 없고, 이제 뒤에 개발 도구를 실행을 해야 될 때는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열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엑셀 2007하고 엑셀 2010하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엑셀 2010으로 봅니다. 엑셀 2007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엑셀 2007하고 엑셀 2010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혀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개발자가 2007 버전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중지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중지했어요. 혹시나 여러분 댁에 엑셀이나 한글 2007을 공부하시는 분들, 쓰시는 분들은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엑셀 2007을 사용하다가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엑셀 이 책자에 엑셀 2007을 설명해 놨는데 2007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출판사에다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본부에서도 2010으로 시험을 봅니다 라고 얘기했고, 출판사도 2010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필기는 윈도우 7과 윈도우 10에 대한 윈도우 10의 공통 영역만 시험에 내요. 필기는 나는 윈도우 10인데 난 윈도우 7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만 시험에 낸다는 얘기죠. 또 하나 거기도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고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이라는 얘기죠. 2010으로 시험을 냅니다. 2007로 내는 게 아니라 2010으로 내고, 2007하고 2010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기 2007이 여기 엑셀 2007 잠깐 보여드릴까요? 엑셀 2007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동그란 단추가 하나 붙어 있죠? 그게 파일이라는 메뉴입니다. 얘는 옵션이 여기 있어요. 약간 달라요. 그리고는 똑같아요. 홈 똑같죠.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맑은 코딩, 여기 뭐 텍스트 줄바꿈, 뭐 일반, 조건부 서식, 삽입, 삭제 이런 거 똑같죠? 똑같아요. 엑셀 2007하고 2010하고. 그러니까 댁에서 2007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제 할 겁니다. 자, 엑셀은 이렇게 작업을 해요. 엑셀 작업은요, 제일 먼저 입력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서식 지정을 할 겁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작업을 할 거예요. 차트.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해요. 엑셀로 업무를 처리할 때. 아니면 누가 입력을 해준 데이터가 오면 입력된 데이터를 열어서 우리가 나머지 작업을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데이터를 수거해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친구들 주소록을 입력을 한다든지, 여러분 집에 있는 뭐 가계부, 차계부 같은 거, 용돈 관리 같은 거를 여러분 입력하고 계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요거다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목 하나 쓰시고요. 제목. 예를 들어서 용돈 기입장 이렇게 하나 쓰시고, 여기다 날짜, 내용, 금액, 잔액이라고 해야 되나? 뭐 소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볼까요? 한번 써보세요. 저처럼. 요 칸마다 우리는 셀이라 그래요. 셀, 세포, 셀이라 그래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칸이고, B는 두 번째 칸이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요. 1048576 줄수가 이렇게 많아요. 칸수는 16,384칸이 나와요. 옆으로 16,384개 칸이 나오고요. 줄수로는 100만 줄 이상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거래처 목록을 입력을 하고 거래 내역을 입력했는데 100만 줄이 넘어 들어가, 그러면 엑셀로 불편하겠죠. 여러분들 친구들 주소 명단을 입력을 하는데 내 친구들이 한 105만 명 돼. 그럼 여기 입력 못 하겠죠. 모자라잖아. 그렇지 않으면 엑셀로 가능하죠. 여기 서초구 구민이 약 한 50만 명 될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1000만 명이 되겠죠. 1000만 명이 이 안에 안 들어가죠. 아까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거고. 여러분이 여기 서초구청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엑셀에도 다 입력해도 되죠.
그 구민들에 대한 신상 정보 내용이 16,000가지 이상이 나오진 않겠죠. 뭐 주민등록번호, 이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입력해도 16,000가지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날짜 입력은 이렇게 합니다. 년, 월일 형태로 입력합니다. 자, 오늘이 2019년이니까 2019 빼기 07 빼기 15.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그럼 알아서 벌어졌죠, 너비가. 아까는 얘가 좁았잖아요. 이렇게 좁았는데 여기다 날짜를 쓰니까 알아서 넓어졌죠. 그렇죠. 이 글자는 아까 좁았었어요. 글자가 밀려나가도 이렇게 여기. 근데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밀려나가진 않지만 숫자나 날짜를 쓰면 이렇게 밀려나가요. 알아서. 내가 수작업으로 건들지만 않으면 그냥 알아서 움직여집니다. 근데 넓어졌던 애가 좁혀지진 않아요. 한번 넓어지면 좁혀지진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19 빼기 7 빼기 15 이렇게 쓰셔도 돼요. 날짜를 쓰실 때는 년, 월, 일을 빼기나 또는 슬래시로 나눠서 쓰시면 되는데 슬래시 쓰시기가 좀 불편할걸요? 저는 빼기를 하도 써가지고 빼기가 수월한데 슬래시가 불편하더라고.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7 빼기 15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연도가 빠졌죠. 몇 년도인지. 그 얘를 클릭해보면 엑셀은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결과가 보이는 셀, 과정이 보이는 수식 입력줄 두 군데를 보셔야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는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형태가 다르죠? 이걸 서식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얘를 가운데 맞춤을 하고 오른쪽 맞춤을 하고 얘를 뭐 빨간색으로 하고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글꼴을 바꾸고 이런 거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요.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엑셀스러운 거잖아요. 엑셀에만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에서 간단한 날짜 이렇게 누르시면 알아서 바뀌어요. 그럼 만약에 1919년 7월 15일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19 빼기 7 빼기 15 썼더니 2019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1919 빼기 7 빼기 15를 써서 1919년을 써야 돼요. 00년 5월 5일이다. 그러면 이거는 2000년일까 1900년일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필기시험에 나오거든. 실기시험에는 어차피 입력하는 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필기시험에는 00년을 입력했다 이렇게 그러면 몇 년도일까요? 라고 하는 거. 이걸 시험에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00년서부터 29년까지는 2000년대예요. 30년 5월 5일 그러면 1930년, 29년 5월 5일 그러면 2029년 5월 5일. 00년에서부터 29년도까지는 2000년대고요. 그 외에는 다 1900년대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알려드리는데 1900년 1월 1일이 날짜 기준점이에요. 이 이전 날짜는 날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899년 12월 31일은 날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날짜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글자는 왼쪽으로 들어가요. 얘는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을 못해요. 제가 너비를 좀 넓혀놨잖아요. 요 경계선 보이세요? A, B, C, D 사이에 경계선 보이세요? 이런 거? 요 경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조절이 되는데 잘못 조절하셔갖고 이렇게 좁혀지면 오류가 나요. 이 오류는 뭐냐면 자릿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인데 얘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해서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바로 해결돼요. 경계선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넓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좁혀지고 너무 좁혀졌어 그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넓어지고 그렇게.
자, 내용. 예를 들어서 용돈기 입장.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사 먹었어. 음료수. 금액이 1,700원 썼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숫자는 오른쪽에 들어가고 글자는 왼쪽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뭐를 쓸까요? 과자를 샀다고 해볼까요? 2,700원 썼어요. 자, 글자를 입력할 때는 지금 옆으로 입력했어요. 제가요. 옆으로 입력할 때는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요. 키보드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잖아요. 네, 탭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요. 엔터를 치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커피를 샀다 이거죠. 커피 별다방에 가서 커피 샀어요. 4,700원. 엔터를 치면 그 다음 줄로 알아서 내려와요. 보통 마우스를 클릭해서 써도 되는데 옆으로 이동할 때는 그냥 방향키로 움직여도 되고요. 탭키 눌러도 되고요. 엔터 누르면 내려가니까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계산도 해야죠.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그렇죠? 쓴 돈이. 아니면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눌 수도 있죠. 여기다 수익이 생길 수 있고 지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다 지출만 내겠잖아. 근데 용돈이 들어올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칸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여기 B하고 C에다 놓고요. C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하면 현재 위치 왼쪽에 들어가요. 엑셀은 무조건 위나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다 삽입 명령을 하면 오른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밀려나가요. 오른쪽이나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내 있던 자리에 생기는 거예요. 삽입. 그럼 생겨요. 예를 들어서 두 칸을 블럭 잡고 얘가 아니라 CD 두 칸을 잡고 삽입을 누르면 두 칸이 삽입이 되고요. 두 칸을 블럭 잡고 삭제를 하면 두 칸이 삭제가 되고. 자, 그럼 여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익란도 있어야 되고 지출란도 있어야 되겠죠. 어느 날 용돈이 들어왔어요. 15만원 들어왔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란이 있고 지출란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죠. 잔고를 계산해야지. 잔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도 해야죠. 이때 계산을 함수로 할 거냐 그냥 수식으로 할 거냐. 뭐 함수로 계산할 게 뭐가 있어? 수익에다 지출을 빼주면 소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지. 는이라고 명령을 겁니다. 엑셀은 무조건 는이라고 명령을 걸면 돼요. 수익이 얼마? 0. 지출은 얼마? 빼기 1,700.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지출이 1,500원을 바꾸면 얘 또 고쳐야죠. 또 고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는 해놓고 수익란을 클릭하고 빼기 지출란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소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소개는 좀 다르죠? 두 번째 소개는 다르죠? 왜냐면 위에 소개에서 수익을 더해야죠? 지출은 빼줘야죠? 여기는 는 여기다가 더하기 얘를 해야 되고 빼기 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계산법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 밑에는 이하 동문인데 여기까지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두 번은 계산해야 돼요. 두 번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다가 얘를 더하고 얘를 빼야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얘를 더하고 얘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귀찮지. 왜? 많잖아. 얘가 많잖아. 1년을 입력하려면 양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4,400짜리 클릭해 보세요. 얘는 아닙니다. 얘 방식하고 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 방식을 그대로 이하 동문 해줘야 되거든요. 엑셀은 클릭하면, 셀을 클릭하면 끝에 오른쪽 하단에 점이 하나 있어요. 점 확인하셨습니까? 거기다 마우스를 싹 갖다 대시면 얇은 십자가 더하기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얘를 아래 방향으로 쭉 훑어주면 돼요. 아래 방향으로 훑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고 합니다. 엑셀에서 말하는. 예. 셀에는 잘 보세요. 셀에는요, 이렇게 굵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셀을 선택하면. 얘를 현재 셀이라 그래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얘를 현재 셀이라 그래요. 요거는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죠. 얘 돌아다니는 애 요거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고, 이거 이렇게 시커멓게 돌아다니는 애 있잖아, 이거요. 얘를 셀 포인터라 그래요. 뭐 심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요 셀을 갖다 대시면 굵은 더하기 십자가 표시가 나타날 때가 있고, 아까처럼 얇은 십자가 더하기 표시가 나타날 때가 있고, 이 테두리 선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데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동을 해요. 여기는 이동을 하는 데입니다. 예. 이 굵은 십자가 뜰 때는 블럭을 잡는 거죠. 자, 얘는 어디 오면 좋을까요? 글자가 요 중간에 딱 오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얘를 중간에 쓰는 게 아니고요. 얘를 블럭을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끝. 근데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다시 눌러주면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블럭을 모르고 잡았어. 너무 많이. 그럼 얘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고 병합을 다시 해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목하고 본문은 반드시 한 줄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얘를 붙여서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일 못해요. 힘들어서. 혹시나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여기다가 한 줄을 삽입을 해서 분리시켜 놓으셔야 돼요. 분리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 맞춤하세요. 뭐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시오.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근데 숫자가 보기 싫어요. 이 숫자가 보기 싫어서 보통 이렇게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시면 아주 보기 좋아지죠? 뭐 돈 표시 눌러도 되는데 돈 표시 굳이 안 해도 되고 쉼표. 천 단위마다 구분기와 찍히게끔 하는 표시 형식 그룹의 세 번째 컴마. 쉼표 스타일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아까는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는데 요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면 오른쪽에 살짝 떨어져요. 벽에서. 그리고 세 자리마다 이렇게 세 자리마다 컴마가 찍혀요. 얘는 에러가 났죠? 왜? 자릿수 부족해서 용돈이 이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죠? 다시 수정.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업무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면 과자 사 먹은 금액이 얼마고 커피 사 먹은 금액이 얼마고 음료수 사 먹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분석을 해봐야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에 내가 옷을 샀는지 뭐를 샀는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도 하겠죠. 음료수 사 먹었다 그러면 콜라를 사 먹었는지 사이다를 사 먹었는지 여러분도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지. 여기다 콜라, 사이다라고 써도 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콜라 1.5리터를 산 건지 이렇게 쓰려면 어려우니까 음료수라고 하고 여기다가 뭐 콜라 1.5리터 이렇게 쓰면 여기다 이제 비고란에다 이렇게 쓰면 그날은 콜라를 많이 마셨구나 알 수 있겠지 뭐. 그러면 제목이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럼 또 병합을 풀고 다시 병합을 해서 해줘야 제목 가운데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거. 과자를 사 먹었다 그러면 과자가 무슨 과자인지, 예를 들면 이거를 여러분이 카드로 샀는지 현금으로 샀는지 제로페이로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메모해 두시면 다음에 다 근거가 되니까 관리하시기가 수월한 거죠. 요렇게 이게 이제 더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지면 이게 가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불러와서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좀 해볼 건데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 공부방, 현재 강좌 공부방에 가셔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 2019년도 3, 4분기 우리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2급 자격증 실기과정이라고 하는 항목 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건 광고입니다. 이건 광고예요. 혹시 시간 나시면 이런 광고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10원이 떨어져요.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2019 커머 2급 실습 파일 .exe 해가지고 40.86MB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세요.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메모를 해드릴게요. 웹상에서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첫 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인 경우에는 어떻게 뜹니까? 열기, 저장, 취소 또는 실행, 저장, 취소 이 중에 하나 뜰 거예요. 얘는 실행 파일이거든요. EXE거든요. EXE. 그래서 뭐라고 뜨냐면 실행, 저장, 취소 중에 하나 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실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크롬인 경우에는 무조건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을 잘 작게 줄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에 커머 2급 실습이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 된 게 보일 거예요. 크롬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행, 저장, 취소 눌러서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압축이 풀립니다. 압축이 풀려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열기, 저장, 취소는 자료는 열기, 저장, 취소로 나오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실행, 저장, 취소라고 나오는데 이때 실행하시면 알아서 쭉 설치가 될 거고요. 크롬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운로드가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화면 하단에 보이죠? 얘를 클릭하면 설치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 특성이 뭐냐면 껐다 키면 원위치가 돼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와서 보시면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세요. 실행해 놓으시면 되지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강의실은 고정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순서대로 편하신 데 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갖고 다니시면 거기에다 저장해서 그거로 꽂아서 작업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잘 안 되시면 항상 저를 괴롭히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다 도와드릴 테니까. 실행 결과는 어디가 있냐면은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면 커머 2급 폴더라고 하는 커머 2급 여기 보세요. 여기 내 컴퓨터에 가보면 C 드라이브라고 있잖아요. 이 C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길버 커머 2급이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게 된 거예요. 길버 커머 2급이라는 폴더가 있죠, 그렇죠? 그게 여기가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아직 제가 이 얘기는 아직 안 드렸던 거지. 지금 드린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내 컴퓨터에 가면 C 드라이브가 있는데 C 드라이브에 가보면 거기에 길버 커머 2급이라는 폴더가 있다란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보세요. 이제 다 되셨죠?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왜 헷갈리? 나만 모르는 느낌이야, 그쵸? 옆 짝꿍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왜 나만 모를까? 예. 자, CD롬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가지고 CD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 뒤편에 있는 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이라는 거 하나 올려놨는데 핵심 요약 이건 뭐냐면은 요렇게 이게 이제 필기 교재예요. 필기 책자 공부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이제 올려놔 드린 건데요. 이거 보시면 돼요. 요즘은 출판사에서 이걸 제공을 안 하더라고. 이게 2018년도에 제공받은 건데 2019년도 판을 제공을 안 해줘서 어차피 교재 순서는 비슷할 거예요. 필기 요약한 거거든요. 요약한 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파일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죠. 저 파일을 태블릿으로 인쇄도 안 해. 저거를 이제 저장해서 스마트폰으로 저장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도 공부할 데이터 있으면 PDF로 바꿔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갖고 다니니까 태블릿에서 이제 저장을 해서 여기도 공부하거든요. 여기도 공부하거든. 저도 많이 써요. 이렇게 직업이 이건데 핸드폰만 효도폰이지 나머지는 다 좋아요. 자, 또 좀 보자 뭐. 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파일에 가서요. 열기. 파일에 가서 열기. 그러면 무조건 내 컴퓨터는 내 문서라는 곳에서 열겠다라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규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내려가서 그게 아니고 C 드라이브로 갈 거야.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로 갈 거야. 왼쪽에 C 드라이브가 보이면 얘를 클릭하면 펼쳐지죠. 그리고 좀 내려가시면 길벗 커마리 2급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 중에 01 섹션을 갈 거야. 01 섹션 문제를 열 거야. 지금 제가 한 말은 이 책에 써 있어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주황색 바탕에 흰 글씨로 써 있잖아요. 그 옆에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마리 2급 폴더에 01 섹션 폴더에서 섹션 01 문제점 XLS M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시오. 이거잖아요. 이거.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아니면 열기 누르면 짠 하고 이렇게 열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열린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요 위에 제목 표시에 섹션 01 문제라고 써 있고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 01 이런 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녹색 글자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에서 작업을 처리하시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엑셀 화면 하단에 시트명들이 있다 이거지.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그 시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데이터 입력 시트, 무슨 뭐 서식 지정 시트, 뭐 계산 작업 시트, 무슨 시트 종류별로 있어요. 그럼 어느 시트에서 문제를 풀어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를 풀어야지 엉뚱한 시트에 있는 걸 막 휘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땡땡땡땡 다 틀린 거로 되는 거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라는 곳에서 할 겁니다. 책에 뭐라고 써 있나요?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고 어떤 파일을 열래요? 그 C 드라이브 길벗 커마리 이거 폴더 섹션에 있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파일이 하나 있나봐. 얘를 가져오래. 어디에다가 B2부터 F10까지 여기 요 안에다 가져오래. 어딘지 찾아와야죠 일단은. 외부 데이터 파일명을 어떻게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삽입. 아니다. 데이터에 가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 보이시죠? 그렇죠? 거기 텍스트라고 보이죠? 그렇죠? 얘를 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딱 하니 보여. 자동으로 딱 보이게 돼 있어.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래. 그러면 지금 배운 대로 요 텍스트를 클릭하면 여기에 알아서 딱 보인다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보이는 폴더는 이 폴더는 아니죠. 길버 커머 리그 폴더는 아니겠지. OA라는 폴더예요. 실제 시험장은.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누르면 알아서 열려요. 알아서.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할 겁니다. 얘를 열고 가져오기. 잠깐만. 여러분들 txt라고 보여요? 여러분 txt라고 안 보이죠? 저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보게 하는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를 먼저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누를 겁니다. 근데 제가 B의 두 번째부터 F의 10번째 거라고 해놓고 B의 두 번째를 선택했죠. A의 첫 번째가 아니라 B의 두 번째를 선택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좀 수월해요.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다 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외부 데이터 텍스트 가져오기 눌러서 잠깐만. 영어? 여기 데이터에 가보면 텍스트 마법사 3단계, 1단계 잠깐만. 여기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마법사가 뜰 텐데 마법사가 안 떴습니까? 여기까지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누구는 그냥 오케이 바리 마침 누르시는 분도 있고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다음 막 누르는 사람도 있고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셔야 돼. 외부 데이터 파일은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건 알았는데 외부 데이터는 뭐로 구분되어 있대요? 문제지에 쉼표라는 거로 구분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기는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구분기호로 분리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 뭐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탭 아니죠? 쉼표죠. 쉼표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쫙 분리가 되잖아.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어케바리 다음 누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탭은 그냥 두셔도 돼. 쉼표가 중요한 거니까 쉼표만 클릭하시면 되지. 안 돼요? 돼요? 탭은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돼요. 잠깐만. 옆작공 보지 마세요. 옆작공도 모르는데 옆작공을 보면 옆작공 지금 미칠라 그래요. 왜 내 걸 보냐? 나도 모르는데 막 이러죠. 자, 탭을 지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쉼표가 중요한 거라 쉼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마법사라고 떴죠? 마법사는 뭐냐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흰 수염 길게 늘려트린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마법사랑 같은 영어 단어 위저드예요. 근데 컴퓨터에서 말하는 마법사는 뭐냐면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을 마법사라고 불러요. 설치 마법사, 삭제 마법사, 무슨 마법사라고 뜨면 아하, 단계가 여러 단계구나. 근데 얘는 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까지 왔구나. 다음 누르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겠네요. 자, 1반입니다. 1반이에요. 1반 그대로 두세요. 마침을 누르면 어디에 물어 가져올까요? 라고 얘를 클릭하면 돼. 그때 가서. 근데 제가 아까 여기다 그냥 클릭해 놓은 상태라서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확인 누르면 편했지. 전 아까 여기다 클릭해 놓고 시작했잖아요. 지금 여기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지 뭐. 확인 누르면 오케바리에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오케이. 우리 문제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폴더에 가서 무슨 파일명 .txt 파일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확장자라 그래요. 확장자. 필기시험에도 확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요즘은 못 본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확장자를 보여주고 얘가 뭐냐 이거지. 다음 확장자 중에서 공통성이 떨어지는 걸 고르시오. 예를 들어서 BMP, PCX, JPG, 그 다음에 MP4 이렇게
그럼 차이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뭐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미지고요. 얘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는 못 본 것 같아. 한동안은 많이 나왔는데. 예, 이 확장자를 알아야 좋은데, 자, 보세요. 내 컴퓨터를 열었으면, 이렇게 내 컴퓨터 열었잖아요. 그럼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윈도우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어판에 가서 여기에서 폴더 옵션을 찾아가지고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제어판 들어가기가 윈도우 10은 제어판 들어가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열면 여기에 폴더 및 검색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요거 덱에서 요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윈도우 7은 여기 있고요. 모든 폴더 표시 자동으로 폴더 확장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윈도우 7은 여기 있고 윈도우 10은 보기라는 메뉴에 여기 위에 있어요. 어떤 거? 모든 폴더 표시 자동으로 확장.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편해요. 초보자들은 이걸 체크해 놓으면 보세요. 기본값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크 안 해 놓으면은 초보자들한테는 수월한데 우리들은 좀 이제 초보자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게 펼쳐져야 좋아요. 그리고 보기 메뉴 탭에 가 보기 탭 가보세요. 보기 탭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중간쯤 내려가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확장자가 안 보여요. 여기에 얘를 해제하셔야 돼. 해제. 메모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해제 않으면 이렇게 txt인지 xlsm인지 이게 알거든. 제어판에 가서 폴더 옵션을 가던 내 컴퓨터에 가서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들어가서 하던 보기 탭에 있는 확장명 숨기기 항목을 해제하는 거 이것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다 메모한 내용들은 그대로 다 공방에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왜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엑셀 파일은 종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요게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 우리 열어본 것 중에 파일 열기 눌러보세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엑셀 파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오른쪽에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XL, XLSX, SLSM, XLSB, XLTX, XLTM. 되게 복잡해요.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은 엑셀 확장자 중에 뭐가 있냐면은 XLS, XL, SX, 그 다음에 XL, TX, 그 다음에 XLSM, XLTM,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옛날 버전 엑셀. 2003까지. 이거는 2003 이전. 요거는 2007 이후. 엑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X가 붙었어요. X가. 자, 요 엑셀 TX라고 하는 거는 서식 파일이에요. 서식. M자가 붙으면 매크로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TM이니까는 뭐다? 서식이 들어있는 매크로.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더라고. 요런 것들이. 필기시험에서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물론 엑셀에서는 그냥 파일 열기 누르면 알아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 중에 클릭해서 열면 열리겠지.
예. 아까 txt는 뭐라고요? txt? 아까 .txt 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 메모장으로 만든, 메모장으로 제작한 파일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엑셀을 그럼 엑셀로 작업하면 되지 왜 메모장으로 작업한 걸 불러와?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엑셀로 만든 문서를 연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문서 파일, 이 문제를 열 때는 엑셀로 열었어요. 엑셀로. 이걸 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열었잖아요. 외부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텍스트를 가져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장님이 지금 출장을 나가게 생겼어. 갑자기. 근데 입력을 할 데이터가 있는데 입력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박대리 나 좀 도와줘요. 나 지금 잠깐 오전에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박대리 컴퓨터 잘하니까 이거 입력 좀 해줄래요? 그랬더니 박대리 하는 말, 전 엑셀을 모르는데요. 이러네. 젊은 사람이 엑셀을 모르는데. 그러면 부장이 뭐라 그래? 그래 하지마. 이럴 순 없으니까 너 메모장은 할 줄 알죠? 물어보겠지? 메모장 이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글자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명단 하고 써서 여기에 뭐 이름 컴마 그 다음에 뭐 연락처 컴마 비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홍길동 뭐 1234 컴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 이렇게 적어서 저장해 놓을 수는 있잖아. 이거는 못하면 안 되지. 아니면 쉼표를 찍든지 아니면 세미콜론을 입력하든지 아니면 탭키를 눌러서 펼쳐 놓든지 하여튼 뭔가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달라고 한 거지. 그랬더니 박대리가 알겠습니다. 그건 자신 있어요 하고 딱 저장을 해놓은 거야. 막 이만큼. 그게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져와서 가져오기 누르니까 구분 기호가 분리되어 있냐 이거지. 맞다 이거야. 아까 부장님이 쉼표로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쉼표 찍고. 자, 어떤 거냐? 이거는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뭐 맞춤 눌러서 여기다 가져오면 된단 말이야. 확인 누르니까 착 들어오더라 이거지. 이런 게 착 들어오더라 이거지. 그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상에 갔더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쭉 보이더라. 그러면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블럭을 잡아서 휙 가져오면 되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엑셀에 맞게끔 알아서 짜르륵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뭐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예요. 책에 써 있네요. 엑셀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지. 한글로 문서를 작성했어. 부장님 저는 한글 잘하는데요. 엑셀은 몰라요. 이름은. 알았어. 그럼 한글로 작업해. 아래 한글 틀어가지고 아래 한글 여기 있으니까 아래 한글 실행해가지고 여기다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다 명단하고 쓰고 이름 이번에 뭐 슬래시를 긋던 컴마를 긋던 정해주자 이거지. 여기다가 아까 뭐 연락처 컴마 그 다음에 뭐 비고 여기 뭐 홍길동 1234 여기는 뭐 고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얘를 저장할 때 굳이 저장 안 해도 돼요. 그냥 볼록 잡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엑셀에다 가져오면 돼. 여기다 가져오면 돼. 붙여넣기 누르면 돼. 그럼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럼 얘를 나누면 돼. 배울 거예요. 이것도 구분기호가 있죠. 컴마가 구분기호 이게 쉼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거 짜자작 분리가 되죠. 딱 가져왔잖아요. 아래 한글에서 복사해서 붙여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메모장에서 해도 되고 아래 한글에서 해도 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호환이 되는 거지. 대신에 한글 문서 아래 한글로 작업한 자체를 열기 누르면 못 불러와요. 이거는 엑셀이 아쉬운 게 없더라고. 아래 한글 데이터를 불러오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외부 데이터는 가져올 수 있지. 외부 데이터는 그렇게 가져오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외부 데이터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꼼꼼히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예. 자, 이번에 기출공유 시트로 가볼게요. 기출공유 시트로 가볼게요. 교재는 31쪽으로 넘어갑니다. 성적 분석 파일의 데이터를 기출공유 시트에 붙여 넣은 후에 나누기를 하래요. 이렇게 외부 가져오기 텍스트를 눌러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번엔 다르게 가져오래. 다르게. 어떻게? 내 컴퓨터 실행해서 시작 버튼 누르면 내 컴퓨터 있잖아요. 내 컴퓨터 실행해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길버 커마 리급에 가서 01 섹션에 가면 문제지 써 있잖아요.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으로 열렸죠? 메모장으로 열렸잖아요.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블록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아까 우리 문제지 기출공유 시트에 어디에다가 A의 두 번째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래.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막 덕지덕지 붙었잖아요. 얘를 구분하라는 얘기지. 이때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데이터에 가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하래. 아까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로 가져오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메모장을 열어서 복사한 거를 XLP A 두 번째에다 붙여놓고 나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 맞죠? 문제지 뭐라고 써있는데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있잖아. 그게 힌트거든. 다음 쉼표 아니죠? 탭도 아니죠? 굳이 해제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지저분하니까 세미콜론을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짜라락 분리가 되네. 그렇죠? 다음 마침 알아서 짜라락. 맨 처음에 어떻게 맨 처음에 내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 시작 버튼 누르면 내 컴퓨터 있잖아요. 그럼 여기 C 드라이브 보이시죠? 윈도우 창을 내려버리고 시작 버튼에 여기 들어가시고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라고 있잖아요. 섹션 첫 번째 이게 시작 버튼이 저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창문이 4개 있는 게 시작 버튼이세요? 예, 그 동글뱅이 안에 깃발 그림 4개 들어있는 거 있죠? 예,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라고 뜨죠? 시작 하고 뜨죠? 예, 그게 시작 버튼입니다. 그거 누르시고 컴퓨터 그리고 C 드라이브.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적 분석 파일 txt 파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위에 문제 1이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 문제 1이라고 써있고 C 드라이브 길버 커마 2급 폴더에는 01 섹션 폴더에서 섹션 01 문제 그리고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을 이용하세요 라고 써있잖아. 문제지가 그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어디라고? C 드라이브 안에 OA 폴더에서 하는 거야. OA 폴더. 실제 시험은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에서 모든 게 시험이 작동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아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라 그러면 알아서 외부 데이터가 열리는데 방금 전처럼 메모장을 찾으려면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OA라는 폴더를 찾으면 돼요. 또 시험 문제도 적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딴 형태로 네? 자, 그러면 여기 길버 커마 리그 폴더에 여기에 보면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얘를 열어서 메모장으로 열어서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 가져와서 문제 파일에 가져와서 예, 여기다 놓고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는 이제 알아서 분리가 된 거죠. 원래는 알아서 분리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걔를 블럭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나누면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붙고 나면 다시 얘를 못 붙여요. 연습이 안 돼. 이 엑셀을 닫았다가 다시 하면 몰라도 한 번은 붙었던 파일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여기도 다시 붙이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분리가 돼서 들어갑니다. 나누기 작업이 못 들어가게 막혀요. 한 번 하고 난 거는. 예. 자, 그런데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써 있죠.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는다는 녹색 화살표 보이세요? 세 번째 거? 얘를 건들면 어떻게 된다? 틀린 거로 처리한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가 너비를 내 마음대로 넓혀, 이렇게 좁혀, 이러면 땡! 틀린 거로 처리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두면 돼요. 결과 그대로 냅두면 돼요. 막 내가 이것저것 건들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번엔 기출 02로 갑니다. 기출 02로 가요. 어디다 붙일 거냐면 B2에다 붙일 거래요. 문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처음 접하셨잖아. 생애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를 읽어야 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가면서 읽어드릴 텐데 손가락으로 짚어가시면 돼요. 문제 2.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널 2급의 01 섹션 폴더에 섹션 01 문제점 XLSM 파일 지금 열려있는 거고, 열려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총무부 사원 현황점 tx 파일을 이용할 거래. 자, 그 밑에 기출공이 시트에서 작업하시오. 총무부 사원 현황점 tx 파일을 어떻게 열어요? 시작. 내 컴퓨터 가서 아까 C 드라이브에 가서 길버 커널 2급 폴더에 가서 01 섹션에 가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 총무부 사원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가나다 순이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죠, 메모장이. 그리고 얘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할 거란 말이겠죠? 예. 자, 그 다음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일 거예요. 컨트롤 V 붙일 거라고 이렇게.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어떤 거는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어디에 있고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여기다 붙여 놓으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외부 데이터로 가져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메모장을 열어서 복사해서 가져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외부 데이터 이거로 가져오면 안 돼? 이거로 가져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뭐로 가져도 지가 어떻게 알아? 메모장을 열어서 복사해서 붙였는지 외부 데이터로 가져오는 거를 했는지를 누가 아냐고. 모른다니까. 그럼 왜 다르게 설명했을까? 다 연습해 보라고. 네, 저도 그걸 배우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깔끔한 거는 요거야, 요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그냥 바로 뿅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편하지. 자, 이때 중요한 거. 구분기호가 분리되어 있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는 뭐로 구분되어 있대? 공백.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된 거지, 당연히. 그러면 다음을 눌렀는데, 보세요. 공백이죠? 세미콜론 아니니까 공백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알아서 따라락 벌어졌잖아. 맞죠? 공백을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데이터가 구분이 됐죠. 다음. 잘 보세요.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는데 경력란이라는 게 어디나 찾아보세요. 여기 기본급 옆에 경력이라고 있죠. 얘는 가져오지 말래요.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경력란을 클릭하고 요거 건너뛰겠다. 가져오지 않겠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끝난 거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총무부 선언 현황 파일을 열어서 가져오는데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이때 세미콜론 아니고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공백을 클릭하면 알아서 분리가 되고요. 이때 보세요. 이때 경력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모르고 가져왔어요. 모르고 가져왔단 말이야. 경력이 보이네? 보이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알아? 요 M이라고 하는 동네, 지금 제 눈에는 M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 얘를 삭제하면 돼 그냥. 그러면 기본이라는 항목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경력란이. 그래도 돼요. 내가 가져온 걸 삭제했는지 처음부터 안 가져온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몰라. 커말 자격증은요 결과주의입니다. 과정주의가 아니에요. 결과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이 너비를 내가 건드렸어. 이거 너비를 이게 건드렸어 이렇게. 그러면 땡 이거지. 왜? 문제 뭐라고 돼 있으니까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였죠. 그렇죠. 외부 데이터는 시험에 자주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 입력하는 게 1번 문제로 보통 나온다 그랬죠. 데이터 입력하는 게 주로 나와요. 5점짜리. 그런데 걔가 안 나올 때는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요. 입력하는 거는 뒤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01 섹션이 지금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고 02 섹션은 셀 서식 문제거든요. 셀 서식 문제인데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뒤에 가면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관련도 문제는 있어요. 요런 걸 그대로 입력하시오라고 써 있는 건 있는데 209쪽 보실래요? 289쪽? 289쪽 한번 보세요. 거기 뭐가 적혀 있죠? 289쪽에 보시면 기본 작업 1 시트에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이대로 입력하래요. 그리고 5점밖에 안 줘. 치사하게. 이 많은 걸 입력했는데 50점은 줘야지. 우리는 해피할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기본 작업 2번 1, 2, 3, 4, 5, 6이라고 돼 있네. 보통 5문제 나와요. 1점짜리 5문항. 그러면 얘가 몇 점이다? 5점. 그리고 아래 기본 작업 3번 해가지고 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하는 거 5점. 그 다음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 이거 5점. 그러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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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20점. 이렇게 20점을 주는다는 얘기지.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 데이터라는 메뉴 탭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있는 텍스트로 가져오는 게 가장 수월해요. 이 텍스트로 가져오면 바로 그 폴더가 열려요. 그래서 뭐 총무부를 가져오든 성적 분석을 가져오든 가져오기 누르면 너비가 일정한 건지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건지 당연히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나오죠.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탭으로 분리되어 있다. 컴마로 구분되어 있다. 빈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써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너비가 일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있어요. 성명, 연락처, 비고, 홍길, 예를 들어서 뭐 우송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감자, 여기는 뭐 김진, 여기는 천안대. 이렇게 컴마를 빼야지. 컴마를 빼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우비 이렇게. 그럼 데이터가 죄다 붙어버렸잖아요. 지금 데이터 붙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텍스트를 나눌 때는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죄다 붙어 있잖아. 그때는 너비가 일정한 거로 보고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가 분리가 돼요. 얘를 밖으로 빼내면 5글자 하나가 되는 거고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눌러서 그러면 얘가 이제 딱딱딱 빈칸이 이제 구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건 2글자, 어떤 건 3글자면 안 됐죠. 안 맞죠. 그렇죠? 그때는 컴마로 구분하던 뭐로 구분을 해놔야지. 이렇게 데이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처음 보니까 헷갈리는 거였지 몇 번 하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외부 데이터를 텍스트로 가져와서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뭐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은 빼라고 하는 건지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 내 컴퓨터 창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우리 폴더에 있는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한 후에 우리가 엑셀에 와서 뭐 여기다 붙일 건지 여기다 붙일 건지 붙일 때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붙고 나면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텍스트 나누기를 해가지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럼 쉼표로 구분하는 순간 알아서 벌어지죠. 세미콜론은 굳이 해제 안 하셔도 돼요. 필기시험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해제하고 쉼표로 구분해야 된다 라고 나온 건 틀린 말이에요. 일단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면 되니까. 근데 세미콜론도 써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분리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쉼표로만 구분하겠다는 뜻이지 이게 꼭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져오지 말아야 될 거는 없다고 표현되어 있으면 그대로 맞춤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왜 가져온다? 엑셀로 작업하지 않은 인터넷상에서 작업한 거라든지 메모장으로 작업한 거라든지 아래 한글에서 한글 2010에서 작성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일로 저장하던 아니면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이던 간에 가져와서 분리시킬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